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6,581조 원을 기록,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조합원이 모집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 제공. 너무 떨려요. 지금 막 껑충성도 2, 3억씩 막 올라가거든. 이게 점프해요. 지금 우리 여기서 거의 3억이 뛰었어요. 그 중간에 가격이 없어. 그 깜깜한 금액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1억, 2억, 3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역을 기준으로. 같은 회사! 같은 회사!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를 회사 스스로가 직원들에게 떠넘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정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거고, 어느 세계에 있는 어느 글로벌 회사들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안 할 겁니다. 그 회사 단지 안에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막 협력업체분들은 우리랑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적절한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최고 등급으로 받아도 한 400만 원 좀 밑도는 수준인데, 그분들이야말로 뭐 신의 자녀가 아닌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5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며 전국에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급격한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AI 산업의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두 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7조 원과 37조 원을 기록했고, 시장은 두 회사 모두 올해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억대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은 이제 새로운 부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특례시 대규모 업무지구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동탄은 인구 42만의 신도시입니다. 다 대기업 직군이세요. 최근 이 동탄의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를 이루시죠. 네. 여기를 제가 3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한 11억 정도였어요. 33평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갑자기 18억이 됐으니까. 3년 만에. 전체적으로 저도 여기서 20년 이상 살았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이 다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여기 하이닉스 버스는 이렇게 오거든요. 셔틀이. 이렇게 오니까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25평대, 30평대가 하이닉스 신혼부부들이 많이 샀다고 이번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그리고 요 라인으로 이제 평택까지, 평택 공장에도 많이 내려가시죠.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셔틀 타고 움직이시는 거죠. 동탄을 중심으로 평택과 화성은 물론 기흥까지 포진해 있는 반도체 공장들. 때문에 회사 접근성이 좋은 동탄 지역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회사의 억대 성과급 지급 소식이 전해지며 동탄 지역의 아파트 거래 문의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셔세건이라고 해서 한 6, 7, 8, 9억대 아파트. 거기는 거의 그런 신혼부부들이 오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삼성, 한 분이 삼성 다니거나 뭐 둘이 삼성 하이닉스 부부거나 하이닉스 둘이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사셨다고는 들었어요. 여기가 캐슬. 제일 신축이면서
역에서 그냥 다 되죠. 지하에서 그냥 다 역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1억, 2억, 3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주민들도 느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요즘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이사를? 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삼성 직원들이랑 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이사 오는 것 같아요. 저 집 팔았는데 되게 빨리 나갔거든요. 아, 팔으셨어요? 네네네. 언제 매매하셨어요? 지난달에 팔았어요. 지난달에? 네. 아, 그럼 사시는 분이 삼성전자예요? 네, 맞아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랐죠. 아, 들어오실 때? 네, 많이 올랐어요. 저는 어찌 보면 영향받기 전에 딱 해가지고 막차를 탔다고 볼 수 있죠. 예로도 지금 호가가 거의 한 3, 4억 올랐어요. 올해 초 16억 원에 거래되던 한 아파트는 성과급 소식 이후 22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16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10%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침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그러면 한참 불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처음 불장을 경험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계약금 10%보다도 예를 들어서 2, 3억 더 받을 수 있다. 몇 억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제를 하는 거고.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 심리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뒤늦게 동탄을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 좀 많이 늦었죠. 화성시에 좀 특별한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분구라든지 예. 동탄만 봐서는 좀 진작부터 지정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동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광역시설 GTX라든지 아니면 SRT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오픈했을 뿐이지 앞으로도 이제 오픈 뭐 뚜껑 따질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때요? 앞으로 계속 오르나요? 장기 상승. 장기 상승? 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만이 아닙니다. 동탄 지역의 한 대형 백화점. 최근 이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타백화점보다는 여기 동탄역 쪽에 이제 유입 개수가 많아서 좀 낫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타백화점보다 동탄백화점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 시계, 보석 등의 사치품도 45%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매출 생성자가 좋은 편은 맞고 저희가 뭐 성과급이 영향이 있냐 없냐는 사실 뭐 고객분들이 진짜 다 뭐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동탄의 성장세가 좋다 저희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성과급 소식에 들썩이는 또 다른 곳. 충북의 한 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4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찾은 학교 입시 설명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학교의 올해 입시 경쟁률은 작년 대비 1.5배나 올랐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에 취업을 하고요.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진행 중이고 내년에 27년도에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20% 이상 학생들이 삼성 하이닉스에 취업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 외에 나머지 학생들도 좋은 환경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시 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의 관심사는 대기업 취업입니다. AI 쪽에 관련이 있어서 AI 약간 재미난 그런 게 있어서 흥미로워서 모아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가 호황이고 사람들이 뭐 성과급이 어떤 막 연봉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격하면 어디 취업하고 싶으세요? SK나 대기업 쪽으로 약간 취업하는 거죠. 친구는? 저도 SK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학생들이면 전부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든 뭐 학사학위, 박사학위를 따고 와도 취업을 못해서 막 30대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취업하는 쪽으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애들 아빠가 하이닉스 다니기도 하고 저도 하이닉스 다녔었어가지고 저도 이런 학교를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가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취업 쪽이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직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반도체의 인기는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도체 설비 보전 기능사를 이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실습실인데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 학교의 지난해 입학 경쟁률은 4대 1. 사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 산업과 좀 특화된 일종의 지금의 계약학과 같은 개념이어서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 쪽으로 많이 인력을 학생들을 데려갔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회사도 이제 단순 자동차 장하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해서 일종의 피지컬 AI 개념 전환되고 그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 결국은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얘가 저희 반도체 XR. 반도체 전문 인력을 찾는 기업들이 늘면서 교육 과정도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XR 장비를 통해서 실제 어떤 문제의 상황을 애들이 직접 해결해보고 이렇게 하는 실습실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교육을 아이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5년도부터고요.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학과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바라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갈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요구한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연봉인 것 같습니다. 네, 연봉과 성과급에 관련이 돼서 나오면서 올해 학교를 졸업해 삼성전자에 입사한 학생은 총 27명. 성적 기준 상위 30% 안에 들면 삼성전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3학년인 정군도 졸업 후 삼성전자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삼성전자를 취업한 게 아니라 2년, 3년 위에 선배분들도 다 취업하셔서 지금 근무 중이셔서 가끔씩 오실 때마다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 호황기가 오기 전에 조금 불안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그냥 무덤덤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오시는 선배님들은 다 좀 많이 행복해 하시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 그런 편입니다. 좀 부러우셨어요? 네, 저도 빨리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분들에게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일단 카카오톡 프사로 제 합격한 사진 해놓으셨고, 많은 주변인들 분께서 성과금 이번에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과금 많이 받겠다 이러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억대 성과급 소식은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업계에서 10년을 일한 박 씨는 경력과 무관한 반도체 업계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또 그 해당 기업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미혼이긴 한데 결혼 생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연봉이랑 올라가는 폭 보면은 결혼까지는 하더라도 약간 좀 자녀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연봉을 많이 주는 하이닉스로 취업을 좀 도모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이닉스에서 어떤 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공장 쪽을 목표하고 있고요.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 쪽이어가지고 그나마 전공이랑 좀 연관성이 묻어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또 그쪽이 또 성과급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준다고도 들어서 그쪽을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대행사에서 마케팅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실질적으로 고민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애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좀 찾다가 이제 뉴스라든지 매스컴 이런 걸 좀 보면은 쉽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좀 접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해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그때 최근 인력 충원에 나선 SK 하이닉스. 학력 제한을 없앤 공고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입사원들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신입사원들만 입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력자들이나 이직하려는 분들이 이제 좀 늘고 있다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 같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교과 과정이 바뀌며 이직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 직군과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6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은 4,600만 원. 13년 동안 받을 연봉을 한 번에 성과급으로 받는 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거액의 성과급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라고.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으로 하루 약 1조입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요구사항은 경쟁기업 수준의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고 6개월을 끌어온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정부의 중재 끝에 노사는 새로운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기존의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특별 경영 성과금을 신설해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노사가 합의했지만 억대의 성과급이 모든 삼성전자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 20% 나오든 30% 나오든 10% 나오든 구성원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거를 굳이 DS에게만 만들어줬고 DX 부문의 5만여 직원들에게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왜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사업부 DS와 휴대폰 등을 생산하는 완제품 사업부 DX로 나뉩니다. 반도체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은 완제품 사업부의 경우 이번에 합의된 특별경영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DS가 약 2억에서 6억 상당의 성과급을 받을 때 완제품 사업부인 DX가 받는 성과급은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떠냐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의 직원들의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 그냥 어이가 없고 그냥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둘 다 많이 받겠네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항상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확실히 이제 분노가 표출되는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르게 적용된 성과급. 완제품 사업부 노조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익이 나온 건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 반도체가 여기까지 와야 했던 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던 거고, 같은 회사 아래에서 DX가 노력해서 번 돈의 일부가 계속 투자되는 개념으로서 두 개를 다 견인해 오던 그 역사, 그 긴 역사가 완전히 무시당한 굉장히 단기적인 그 평가를 해버린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서 또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출시 이후
휴대폰, 가전으로 얻은 수익을 반도체에 투자해 거둔 성공이니 성과급 역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성과급 책정 역시 각 사업 분야의 부서별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각 사업부의 부서별 수익을 보면 반도체 사업부에도 적자 부서가 있고 완제품 사업부에도 흑자 부서가 있는데 성과급은 반도체 사업부에만 집중됐다는 겁니다.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와 LSI 시스템 LSI 사업부는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DX 부문의 MX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아마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격차가 흑자 낸 사업부보다 적자 낸 사업부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을 또 하는 것이고요. 성과급 협상 초기엔 세 개의 삼성전자 노조가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제품 사업부 직원 일부가 메모리 반도체 직원이 다수인 초기업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의 과반 노조 자격을 얻어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그 DX 부문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해주실 수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교섭을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바꾸라고 하시면 좀 어렵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DX 부문 5만 명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부문만 억대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노사 갈등은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면서 항상 회사 선배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우리는 한 회사다. 한 회사 안에서 여러 사업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는 시너지를 내서 이윤을 낸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서로 지금 저희는 DS 부문의 부품을 쓰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DS 부문은 DX의 부품을 팔지 말자라는 이제 서로 직원 간의 대립까지도 약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완제품 사업부 노조는 사측에 추가 보상을 요구 중입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반도체 부서인 DS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200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사업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 씨. 억대의 성과급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DS에서는 크게 세 개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있고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메모리와 LSI의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소도 있고요. 황 씨가 속한 LSI 부서가 받는 성과급은 약 2억 4천만 원인데 적자가 발생하면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내년 황 씨의 부서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의 40%는 메모리 사업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6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성과급 타결안에서 보면은 메모리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훨씬 중요한 그런 연구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의 직원들이 제조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창의적이고 한 부분을 하는 그런 직원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작은 성과급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직원들 사이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 내에서 그렇게 같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성과급은 그냥 그 회사에서 그 정해진 대로 받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고 뭐 이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이닉스로 그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과급 협상을 이끌어낸 초기업 노동조합은 어떤 입장일까? 사업부별 성과급의 차등 분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노노 갈등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인지. 근데 저희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인터뷰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너무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확대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빼고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협상 과정을 지켜봤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담당자는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운영 방식은 기존 노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장의 대의원 제도라는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대의 제도가 이 회사 노동조합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거로 뽑힌 소수의 지도부 4명,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신속히 결정되고 신속히 집행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다 그걸 던지면 모든 것이 거기에 온라인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중에 한 3,4천 명은 아주 적극적인 키보드 워리어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론을, 그 내부의 여론을 주도한다고 봐야 되고. 기존의 대의원제 대신 텔레그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초기업 노동조합. 신속한 결정은 가능했지만 모든 조합원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해서 우리가 생존권을 보장을 받고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했던 것이 노조들의 기본적인 노조운동들의 배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른바 MZ 세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보다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당장 빠른 보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성과급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1년부터 노사가 함께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성과급제 논의를 지켜봤던 전 SK 하이닉스 직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초창기 때는 매출 목표, 영업이익 대비해서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해줬는데 그 위에 이제 노사 간의 불신이 계속 얘기되다가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영업이익으로 다 하자. 이거 가지고 매번 1%, 2% 더 달라, 못 준다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노사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신이 증폭되고 하니까는 룰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좀 채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거죠. 다각도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9월 현대전자는 경기도 이천에 우리나라 2번째 반도체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현대전자는 LG 반도체와 통합됐고 1999년 하이닉스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전자 시절 입사해 회사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김만재 씨도 지금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다녔던 기억도 났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누구도 다 예상 못했죠. 당시에 21대 1로도 감자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재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폭망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반도체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호황을 누릴 줄은 누구도 예측 못했고 아마 국내 학회나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과급 도입 배경엔 반도체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제가 제안된 것입니다. 2020년 SK 하이닉스 때는 아직 이렇게 반도체가 흥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면 같이 좀 잘 되고 뭐 안 되면은 뭐 서로 그냥 조금 못 먹는 거지라고 해서 위험을 분담한 셈이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지금도 잘 됐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사후적으로 이제 나의 몫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위험 분담을 통한 성과 공유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힘겨루기로 우리가 더 파일을 가져가겠다라는 모양새로 보인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삼성그룹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요구하는 저희도 이제 20%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5% 정도로 삼성전자가 15%로 내려오면서 저희도 같이 15%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디인가 했을 때 저희는 15% 정도가 조금 더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과거에는 성과급이라는 게 진짜 보너스의 개념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보너스보다는 좀 임금적으로 이동을 했다. 회사에서도 유연성을 좀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 늘어나는 게 내가 이만큼 성과 냈는데 이만큼의 분배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냐. 기존의 성과급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성과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업 노조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에 대해 난색을 표합니다. 임금이라는 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거든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근로자들의 근로를 제공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영업이익까지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흔히 말하는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역시 영업이익이라는 성과급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원청교섭 승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쟁취하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위해 모인 협력업체 직원들. 이들에게 억대 성과급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성과금이 뭐 얼마 된다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박탈감을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있는데 너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리 아니세요? 전체적으로. 네, 그걸 보면 우리는 좀 뭐랄까 뭐 소외된다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거잖아요. 대기업과 그냥 작은 기업, 우리 같은 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성과급은 정말 세 발을 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유기선 씨. 팹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팹 안에 수많은 그 비싼 반도체 장비들이 있어요. 어쨌든 기계도 이제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부품도 이제 교체해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그런 장비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업체에서
이제 맡아서 한 그런 일을 한 거죠. 반도체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했던 유 씨는 지난 4월 퇴직 후 배우를 준비 중입니다. 모르게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 꺼낸 거 있지? 이게 아마 공장에서 일할 당시 유 씨의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은 또 왜 이렇게 작은가요? 협력 업체마다 일단 다 달라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속해 있던 그런 협력 업체에서는 일단은 1년에 4번 이제 월급의 한 40% 그분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1년에 2번은 하이닉스에서 주는 건데 좀 되게 큰 돈이에요, 저희한테. 5월달 받은 거. 작년 한 해 유 씨가 받은 성과급은 750만 원. 원청 성과급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이 지금 210만 원 나왔잖아요. 우리보다 돈을 한 10배 이상을 이렇게 벌어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박탈감? 물론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회사 들어간 건 맞고 저희가 덜에서 들어간 건 맞지, 냉정하게 보면 맞지만 참 뭐라 그럴까, 그 회사 단지 안에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막 협력업체분들은 우리랑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존중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이게 적절한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또 해당 회사의 직원들에게 적정 성과급이 주어졌다면 수고했다, 축하한다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과를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인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국민 총소득 역시 9.2%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수출이 가져온 효과일 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격차는 여전합니다. 올해 1분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하위 20%가 117만 원, 반면 상위 20%는 1237만 원으로 그 격차는 10배가 넘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속에 억대의 성과급 지급 소식은 모두가 돈을 벌 때 나만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40대 가장 최윤석 씨.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최 씨는 2012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현재 공공병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상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진로가 불투명해지는 수명이 짧은 직업의 특성이 있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60세까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좀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급 1호봉은 같은 일을 하는 아내의 수입까지 합하면 최 씨 부부가 매달 버는 돈은 월 평균 670만 원 정도입니다. 220 받는 건 알고 있어요. 공원에서 최저시급이 바뀌면서 예, 저는 지금 실수령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초반 받고 있고 아내는 한 370만 원 정도. 겉으로 봤을 때는 실수령이 670만 원이면 그래도 좀 먹고 살 거라 느껴지시는데 실제 저희가 결혼할 때 그 가계대출을 30년 대출로 해서 3억 5천 정도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집을 사서 들어와야 될 형편이어가지고 이제 3억 5천을 꾸준히 갚고 있는데 그 가계대출로 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자녀 교육, 생활비, 대출금만 하면 딱 그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과 식비, 생활비에 아이들 학원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학원비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3년 기준으로 성과급 6억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더라고요. 친한 지인의 가족 배우자가 하이닉스 성과급을 받아서 액수는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집은 성과급으로 집을 샀다라는 표현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최고 등급으로 받아도 한 400만 원 좀 밑도는 수준인데 뭐 6억 가까이 이렇게 1년에 2, 3억 가까이를 이제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야말로 뭐 신의 자녀가 아닌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국내 주요 수출 지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실적일 뿐 여전히 많은 내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는 대만과 중국,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 지금의 성공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엄청난 이익은 대부분 운에 의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익들을 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마찬가지로 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창신 메모리 CXMT인가요? 뭐 상장을 했어요. 6조 정도 돈을 이제 끌어모았는데 이제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벌고 또 상장까지 해서 더 큰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 여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사가 그만큼 더 강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SK하이닉스는 D램 증산을 위해서 용인에 약 600조 원, 그다음에 낸드 증산을 위해서 청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조 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생산 거점에 들어설 곳은 광주 신촌동에 위치한 250만 평 규모의 군공항 부지입니다. 지금 공항 편입이 예상되는 곳은 우리 국방부 소유로 된 토지는 여기 농지까지가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 용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편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공항 이외에도 이 농지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평탄화 작업이 이미 끝나 있을 뿐 아니라 광주 도심과 KTX역이 인접해 있어 물류와 정주 여건까지 갖췄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도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은 외부에서도 사람이 많이 주민이라 그래야 되나? 많이 광주에 와서 살게 되고 그러면 좋겠죠. 당연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언제 뭐 첫삽을 떠서 시공하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 뭐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업 발표 이후 군공항 부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기대 심리에 거래도 멈췄습니다. 이쪽은 248만 평이에요.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거래는 안 돼요. 아니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주인들이 안 판다고 하니까 안 되죠. 현지인들은 다 기대 심리가 높죠. 그래서 그 전부터 매물을 문의하신 분들이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갑자기 옛날에 보여줬던 거 살란다고 그렇게 한 뒤 그 사람들은 또 팔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산 7통 매물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 거란 기대감도 큽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우리가 준비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했던 인구가 13,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이 인원들이 떠나지 않거나 오히려 돌아오는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거든요. 단군 일에 최고의 지금 호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찾아오는 도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협력 업체와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합니다.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협력업체들, 이제 소위 소부장업체들이라고 하죠. 이 소부장업체들이 많이 커야지만이 삼성전자 혼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들도 그 유능한 엔지니어라든가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우수한 인력을 구하려면은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임금을 많이 좀 줄 정도의 지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태기금 같은 것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부는 2031년까지 1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성과급을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 수혜를 누릴 수 있게 산업 생태계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도 좀 중견기업부터 어떤 그런 어떤 생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이게 대기업만 이렇게 끌고 간다고 밑에가 못 따라가는 어떤 그 허리가 끊어지는 어떤 좀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였는데, 그 허리를 좀 많은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떤 그런 작은 중견기업에도 가서 이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